BC보건당국이 다음 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에 나섭니다. 보니애니 보건관은 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주민들에 대해 2차 접종으로 화이자나 모더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접종 선택권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전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28만 명의 BC 주민들은 오는 7일부터 약국 및 클리닉에서 2차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동일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1차 접종으로부터 8주 이상 지난 시점이어야 하며 약국에서 예약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헨리 보건관은 BC 보건 관계자들이 확보한 2차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BC 약국협회와 협력 중이라며 약국의 접종 문의나 예약 전화를 걸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2차 백신으로 화이자 또는 모더나와 같은 mRNA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1차 백신 투여 후 8주가 지나야 합니다. 아울러 화이자나 모더나 접종의 경우도 당국으로부터 2차 접종 예약 연락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두 백신은 약국이 아닌 BC준에 설치된 면역 클리닉에서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헨리 보건관은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량은 BC주 전 지역의 약국으로 수송되고 있고 2차 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원하는 이들에게 무사히 전달될 것이라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역시 공급 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BC 보건당국의 이번 조치는 이번 주 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간의 교차 접종이 가능하다는 캐나다 국가면역자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려졌습니다. 캐나다 국가면역자문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에서 허가된 코로나19 백신들은 서로 다른 종류라 하더라도 상호 간의 교차 접종이 가능하며 안정성이나 효과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BC주와 더불어 매니토바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에게 접종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바이러스 확산세가 둔화되는 추세지만 BC보건당국은 일상 재개 계획을 앞당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C주 정부는 지난주 4단계에 걸친 BC주 일상 재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바이러스 확산세를 토대로 규제 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주정부는 일상재개 2단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성인 1차 백신 접종률은 최소 65%를 넘겨야 하고 이래 신규 확진자 수와 병원 입원 환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C에서는 지난주부터 일상재개 1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BC주 신규 확진자 수와 병원 입원 환자 수는 계속해서 내리막을 타는 추세입니다. 5월 중순만 해도 500명에 달했던 일일 평균 확진자 수도 지난 1일과 2일에는 이틀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으며 병원 입원 환자 수도 3주 사이에 100명 이상 줄어들어 2일 기준 246명의 확진자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일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의 1차 백신 접종률은 71.7%로 보고되면서 일상 재개 계획 2단계는 물론 3단계 시작 조건이었던 70% 접종률도 넘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2일 에드리안 딕스 BC 보건부 장관은 최근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병원 중환자실에는 약 80명의 확진자가 힘든 싸움을 이겨가고 있다며 지금은 위험을 감수할 때가 아니고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여 년 동안 BC에서는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가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됐던 사례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딕스 장관은 백신 접종 상황이 나아지더라도 지난주 발표됐던 일상 재개 다음 단계 시작일을 앞당기지는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BC 정부는 일상 재개 2, 3, 4단계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날짜로 각각 6월 15일, 7월 1일, 그리고 9월 7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니 헨리 보건관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일상 복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한편 BC 내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해서 둔화된다면 BC주 일상재개 2단계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때부터는 BC주 내 여행 금지령이 풀리고 50명 이상의 야외 모임과 극장에서 영화 관람 등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발 경영난에 정부로부터 구제금을 지원받은 에어캐나다가 일부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회사의 주주에게 공개한 에어캐나다 연례 리포트에 따르면 회사 내 최고 간부 몇 명이 총 1,000만 달러가량의 코로나19 보너스 지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서에 의하면 지난해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에어캐나다는 고위 간부의 신속하고 능숙한 대처로 인해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고 이에 성과금을 지급한다고 설명됐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성과금 규모가 2,000만 달러로 책정됐다가 나중에 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작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인해 지난해 이용 승객 수가 이전에 대비 70% 이상 급감하는 등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에어캐나다는 총 직원 수의 절반이 넘는 약 2만 3천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국내 30개 이상 노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취소된 비행기 티켓에 대해서도 제대로 환불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기업 중 한 곳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자 올 4월 연방정부는 더 이상의 직원 해고를 중단하고 항공권 환불 절차를 제대로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59억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에어캐나다 살리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지원금이 해고된 직원들의 복귀를 돕는 대신 일부 임원들의 보너스 파티에 사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노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2일 하원회의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에어캐나다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고 캐나다 노동조합 측은 성명을 통해 에어캐나다는 이미 도덕적으로 파산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또한 3일 캐나다 하원은 에어캐나다의 결정에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이번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한편 에어캐나다 측은 이에 대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에 들어오는 해외발 입국자 가운데 호텔 격리 의무 조치를 거부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어 캐나다 정부가 엄정 대응에 나섭니다. 캐나다 당국은 3일 웹사이트 공지를 통해 지난 2월부로 시행되고 있는 호텔 격리 의무 조치와 관련해 정부의 연방격리법을 위반하는 이들에게는 앞으로 벌금을 2배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지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승인한 격리 호텔에서 첫 3일을 보내지 않는 해외 입국자들은 오는 4일부터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전에는 불이행에 따른 처벌로 3,000달러 벌금을 내야 했으나 이러한 불이행이 계속되자 정부는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호텔 격리 불이행 건수가 늘어난 데는 일부 입국자들이 지정 호텔에서 3일간의 격리 기간을 채우는 대신 벌금 티켓을 받기로 결정한 탓이 큽니다. 3일치 호텔 격리 비용이 대략적으로 2,000달러 안팎이므로 기존 3,000달러 벌금과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기회에 벌금액을 5,000달러로 늘리고 검역 강화에 더 신경 쓴다는 방침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 입국 시 필수로 요구되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도 위조 시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3일간의 호텔 격리가 의무화인 항공 입국과 달리 육로 입국의 경우에는 자택 격리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국경을 넘어 입국을 시도하는 꼼수 여행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